동국대학교가 가을 학위 수여식을 열고 학사와 석사, 박사 1,800여 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인 배우 고 이지한 씨는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개봉을 앞둔 독립영화 문경이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속세에 지친 30대 여성과 비구니 스님의 교감을 다룬 이 영화는 마음의 치유를 얻기 위한 여정을 잔잔하게 풀어냈습니다. 다음 달 국제 선명상 대회를 앞두고 세계 불교 현황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불교에서 유래한 명상이 세계인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가운데 K명상의 대중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자리였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태고종을 찾아 이승만 기념관의 송현 녹지광장 건립 추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BBS가 선보이는 뉴스 속 뉴스, 부부스 뉴스는 첫 기획 보도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불자 공무원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40년 공직생활 내내 공불련 활동에 헌신한 김미숙 공불련 특보를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동국대학교 2024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와 석박사 1,800여 명이 학사모를 썼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이태원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배우 고 이지한 씨는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박사학위와 함께 공로상을 수상한 학생이 가족과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학사모를 가족에게 씌워주며 기쁨을 나눴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듯 선뜻 소감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속도와 리듬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저희 학과의 특성을 담아서 마음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모두에게 영광이 있으라! 다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준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학교는 조건과 상황 앞에서 주저하기보단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도록 큰 힘이 되주었습니다. 우선 제가 가능한 많은 일들을 몸소 경험하고 또 해결해 볼 수 있게끔 프로젝트 기획이나 진행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고요. 동국대학교는 본관 중강당에서 2024년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졸업식에서 학사 1,050명, 석사 682명, 박사 102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도전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동국대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학업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특별한 명예 졸업장 수여도 있었습니다. 예술대학 연극학부 18학번 고 이지한 학생은 재학 중 배우로 데뷔했지만 2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전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학의 명예를 높여준 것에 학교 측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입학해 유례없는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했던 졸업생들. 동국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이 도전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길 응원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번아웃 상태에 빠진 직장인이 종교인과의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문경이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만행을 떠난 비구니 스님이 주인공에게 큰 영감을 줘 결국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는 내용이 영화 속에 잔잔하게 그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사회를 권금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된 직장 생활과 복잡한 인간관계로 번아웃에 처한 문경. 이름이 같은 도시 경북 문경으로 훌쩍 떠났다가 안거를 마치고 만행길에 오른 비구니 가은 스님과 우연히 동행하게 됩니다. 성불하십시오. 정진하십시오.
영화 문경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두 여성이 여행을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얻은 교감과 치유를 그립니다. 연출을 맡은 신동일 감독과 류아벨, 조재경 등의 주연 배우들이 서울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저한테 되게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반 시선 몇 번 했는데 비구니 스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도 오랜만에 나왔고 되게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도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에너지를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오는 28일 개봉을 앞두고 스님 신도들과 함께 특별 시사회를 가진 겁니다. 감독과 배우들은 영화 촬영을 위해 실제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불교의 법도를 배웠고 촬영한 후에도 산사에 방문하거나 템플스테이를 하는 등으로 불교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사에서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 또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울림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유동 계곡, 윤피람, 고모산성, 주암정 등 영화에는 경북 문경의 수려하고 푸름 가득한 풍경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또 문경과 가은 스님의 인연을 맺어준 강아지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 미물조차도 모두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잔잔하고 담백하게 던집니다. 쉼과 치유,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영화 문경은 오는 28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P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태고종을 찾아 논란이 됐던 이승만 기념관의 송현 녹지광장 건립 추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전국 승려 전법사 연수교육 입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경과를 간략히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승만 기념관 송현 녹지광장 건립 추진은 제 뜻과는 달리 진행됐다며 그렇다고 해도 추진 기간 중 스님들께 폐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장소를 용산으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송현 녹지광장을 비워두는 게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게 평소 저의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예비역 불자연합회와 태고종 안심정사가 군장병 포교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대섭 국군예비역 불자회장과 안심정사 회주 법안스님은 어제 서울 양재동 안심정사에서 양 기관 간 구체적인 업무 제휴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각군 장교를 양성하는 5개 사관학교 졸업법회의 불서를 지원하고 전방부대법회에 포교사와 예산을 후원하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불련과 안심정사는 매년 2천만 원씩 3년간 총 6천만 원을 사관학교 졸업법회와 전방군부대 법당에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약식에는 박대섭 예불련 회장과 법안스님을 비롯해 윤종필 전 국회의원, 이영주 예불련 부회장, 정진국 자문위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미국과 미얀마 등 세계 불교 현황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 속에 해외 명상 수행의 동향을 살펴보고 종단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8일 국제 선명상 대회를 앞두고 해외 명상 수행을 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계종단의 해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명상 수행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해외 불교계의 수행법, 특히 명상 수행의 동향을 살펴보고 종단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기선 미얀마 불교문화연구소장은 미얀마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닌 삶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마족이 된다는 것은 불교도가 된다는 것이라며 민족과 종교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 식민지 당시 불교 부흥운동으로 윗바사나 명상이 대중화됐다며 마음챙김 수행의 기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그 네링이라는 학자는 이 명칭은 미얀마의 윗바사나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미얀마의 윗바사나 수행을 평가하고 있고요. 하우트만 같은 학자는 20세기 버마의 가장 큰 수출품은 정신 문화인 윗바사나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의 문진건 교수는 미국 명상의 현황과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명상이 미국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불교는 종단이나 종파 중심의 교리 불교가 아니라 명상과 심리치료 등으로 발전하면서 시장 규모만 20억 달러, 2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치료 및 의료 분야에서 불안, 우울증, 만성 통증,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이거를 회사에서도 쓰고요, 학교에서도 쓰고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쓰는 명상 수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계종 승가의 스승, 즉 교육아사리의 법지 스님은 현대 중국 불교의 주류, 인간 불교와 생활선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19세기 이후 격변의 시기에 송대 이후 쇠락한 불교에 의지했다며 장개석을 제외한 마오쩌둥 등 대부분의 지도자는 불자 내지 친불교 성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스주의 하에서 무신론을 표방하고 중국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국가 권력과 종교가 분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신앙 관계까지 이제 불교협회가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중국에 가면 신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제 어디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불교협회로부터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불교 세미나는 세계 불교의 현황을 공유하고 조계종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올해가 3년째인데 올해는 미국 명상불교를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뉴스 속 뉴스, 브브스 뉴스를 소개합니다.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첫 기획보도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불자 공무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BBS는 불제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불자 공무원들을 찾아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40년 공직 생활을 불자 공무원들의 신행활동 근간인 전국 공무원 불자연합회 활동에 힘을 쏟은 데 이어 정년 퇴직 후에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김미숙 공불련 특보를 만나봤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8월, 전국 공무원 불자연합회 김미숙 특보가 무더위를 뚫고 세종 영평사 법당을 찾아 간절한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1977년 공직에 입문한 김 특보는 서울 조계사 청년회 활동을 시작으로 99년 보건복지부 불자회와 2000년 전국 공무원 불자연합회 그리고 2013년 세종정부청사 불자연합회 창립 등 공직사회 불자회 창립에 앞장섰습니다. 과천청사 보강사에서 법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그 회비라든가 인원 문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있었을 때 이제 법당에서 떡을 먹는 걸 하면서 각 부처의 그 인원들이 모여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25년 만나는 어려움마다 김미숙 특보와 도반들은 기도와 법회, 사찰 순례로 이겨냈습니다. 통도사 행사에 참석해서 철야 정진하고 이른 아침에 삼보일배 하면서 많은 법보들과 같이 함께 했었던 부처님 진 정골사리 그쪽 친교하면서 바라본 산이
굉장히 희열을 느꼈습니다. 퇴직 공직자면 자기 개발이나 여가 활동에 집중하겠지만 2018년 공직을 떠난 김 특보는 6년째 매달 세종정부청사 공불련 정기법회를 찾아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시고도 또 이런 큰 마음을 내셨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고,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불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 바뀐 공직 문화에 공불련 활동도 예전만 못하지만 김 특보는 후배들에게 깊은 불심을 권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해야지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고 우리가 정책 수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신심 깊은 선배의 뒤를 이어 전국 공무원 불자들은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직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서울 봉은사 4부대중이 백중과 하한거 해제를 맞아 전남 담양에서 신심을 다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19일 담양 용흥사에서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 등 4부대중 1,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회양 생명나눔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방생은 가장 큰 공덕이라며 여기 오신 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모두 업장소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18격우 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환영사에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꿈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100일 기도를 올렸던 사찰이 바로 담양 용흥사라며 조선시대에 스님들이 살면서 나라가 위급할 때 큰일을 도모하는 비보사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생의식에 참석한 4부대중은 용구산 계곡과 월산 저수지의 치어를 방생하고 죄업 참회와 선망조상 천도를 발언했습니다. 서울 봉국사가 다음 달 열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에 성공을 기원하며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봉국사 주지 현근 스님과 신도 회장 등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봉국사 주지 현근 스님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전달식을 갖게 되면 다른 사찰에서도 성의를 낼 것 같다며 봉국사는 경주 부처님 바로 세우기 등 종단의 여러 가지 불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를 위해 선뜻 나서준 봉국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칠장사가 대학생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미래불자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와 듀이카 건학위원회는 그제 동국대에서 칠장사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 제82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동국대 학점은행제기관 듀이카의 불교동아리 반야듀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당나라 임제선사의 법어를 장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동국대 심리학과 손아민 학생과 컴퓨터공학과 김다희 학생, 경영학과 김영헌 학생 등 듀이카 불교동아리 반야듀 학생 10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칠장사는 이 장학금을 만들고 제2건학을 만든 자승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신 곳이라고 의미를 되새기고 이번 반야듀의 학생들에게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칠장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지혜의 보물창고인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지혜를 많이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서구갑 지역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불교의 선명상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의원 3번째 낙선했을 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전남 진도부터 서울까지 명산에 있는 명찰을 다 방문해 명상하며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인 양평 용문사를 많이 찾았다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많은 일을 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머니 기도의 정성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정치하는 분들은 막상 낙선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김 의원이 명산대처를 찾아다녀서 그 힘으로 이겨낸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허운 스님과 기획실장 우봉 스님이 배석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